이제 혼인 정년기인 사람이 포항에 있다는 거는 진짜 여우의 삶일 수가 없죠.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나는 솔로 27기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이제 본방을 보진 않고 유튜브로 이렇게 짧게 올라오는 것들 좀 보고 있는데, 지난번 26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끼는 나는 솔로 27기를 보고 느낀 점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좀 주문을 외우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나온 분들이 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댓글 그리고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에 크게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귀한 집 자식이고 귀한 집 딸이니까 제가 좀 조심해서 너무 나쁜 얘기는 조금 절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명씩 얘기할 건데요. 순자의 자기소개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난소 나이가 뭐 몇 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뭐 무슨 소리지? 그리고 저도 좀 알아보다 보니까 뭐 요즘에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사고, 제가 뭐 산부인과 쪽에는 잘 모르지만 의사고 뭐 내과 계열이니까 일반적인 내과 질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일반인보다. 근데 저는 난소 나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산부인과에서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이제 산과 부인과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이제 무슨 검진 후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뭐 상품화돼서 이제 하는 그런 용어일 것 같습니다. 뭐 내과 계열로 치면은 뭐 혈관 나이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많길래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봤더니 92년생이고 33세래요. 요즘에 33세면 되게 젊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40 넘고 뭐 이러면서 자기 난소 나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약간 이해라도 갈 텐데, 이제 본인이 나이가 되게 아직은 젊고 어린 편에 속하니까 엄청 젊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뭐 아직은 나이가 엄청 젊고 어린 편이니까 굳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잠바 입고 나오는 모습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잠바는 알고 보니까 영식의 잠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식이랑 초창기에 티키타카가 잘 되고 뭐 처음에 잘 되다가,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촬영할 때 날이 되게 추웠던 것 같은데 영식의 잠바를 어느 순간부터 입기 시작했고 계속 그 잠바를 입고 나오던데, 일단은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마치 무슨 저 중고등학교 때로 치면 일진 예쁜 여자애가 무슨 되게 싸움 잘하는 덩치 큰 남자의 노스페이스 계속 입고 다니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되게 뭐 정말 예쁘면 뭘 입어도 예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패딩을 입어도 예쁘고, 그런데 이제 순자는 그 패딩을 입고 있는 게 그렇게 어울려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걸 입고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옷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까진 좋은데 영식의 옷을 입고 또 다른 남자랑 계속 대화를 하고 다른 가능성을 알아보는 모습은 좀 도의적으로 적절해 보이진 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순자가 나중에 영수에게 조금 뭐 관심을 좀 보이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건 좋은데 아마 또 영수가 좀 거절을 몇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자기 관심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사실 이제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굳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인터뷰에서도 약간 뭐 자기가 무슨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거냐, 그냥 관심을 보인 거지 이러면서 좀 굉장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저도 뭐 이렇게 뭐 요즘엔 별로 그런 일도 없지만 옛날에 막 이렇게 뭐 소개팅 나가고 이랬을 때 내가 되게 뭐 그래도 또 막 호감이 막 생겼던 사람들이 있었고, 뭐 잘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잘 안 되고 나면은 항상 들었던 생각이 나중에는 이제 그랬거든요. 그 무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 그 장범준이라는 가수의 회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때 떠난 후라는 걸 나 혼자 걷고 있었던 거지. 뭐 이런 노래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남녀의 관계에서 까이고 나면 사실 뭐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 껍데기, 몸뚱이, 뭐 이런 저런 나의 재원, 그다음에 나의 배경, 나의 능력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선택받지 못하는 게 이제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 사실은 더 본인이 미워야지 뭐 그런 걸 이제 불쾌해하면서 상대를 오히려 좀 뭐 이렇게 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잘못이거든요. 서글프게도. 그래서 불쾌할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술술 털고 자기 좋아해주는 좋은 사람을 잘 만나기 위해서 빨리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순자는 뭐 욕을 많이 먹긴 했지만 이렇게 뭐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또 심한 밉상은 아니잖아요. 심한 밉상은 아니니까 예쁘게 잘 꾸미고 나이도 젊고 뭐 본인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면 처음에 사실 영식이랑 잘 맞았었잖아요. 본의 아니게 좀 놓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을 잘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나이가 많진 않으니까 지금부터 뭐 빠른 시일 안에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잘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영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숙. 부적절한 스킨십이 이제 여기저기 좀 드러나고 이게 뭐 공대 아름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 모습을 이제 상철이 인식하고 걸러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20대 때 남자들이 이런 데 좀 휘둘리는 것 같지만 이제 좀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남자들도 생각보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상철이 이제 그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죠. 그런데 그래서 뭐 되게 여우다 뭐 이렇기는 한데 저는 몇 가지의 점을 들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설거지를 좀 해본 사람은 설거지 하는 모습 보면 이게 뭐 한두 번 해본 건지 아니면 그냥 방송 나갔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지 티가 나거든요. 이게 방송에 나가서 아침에 뭐 설거지 하러 가면 이게 카메라도 다 어차피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게 자기 찍힌다는 걸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저처럼 진짜 그냥 혼자 살고 늘 설거지 하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저런 데 나가면 설거지 하기 좀 싫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막 뭐 보여주려고 설거지 하는 것 같으니까 난 뭐 설거지 늘 하는 사람인데 정숙이 설거지를 하는 모습은 이제 방송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렇게 막 음식도 짜고 막 이렇게 설거지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좀 하던 사람 같아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점이 좀 좋게 보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되게 뭐 공대 아름이라서 이 남자 저 남자 되게 막 이렇게 플러팅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진짜 그런 여우고 막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면 이 나이에 포항에 있지 않아요. 사실 저도 포항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포항에 한 4년 5년 있었죠. 저는 공대 때문에 포항에 있었는데 효자동에 있었고 제가 포항에 05년도에 처음에 도착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카카오 택시 이런 게 없으니까 포항에서는 6일콜이라고 있었어요. 6일콜 전화해갖고 공대 계단이요 이러면 딱 오는 장소가 있거든요. 포항공대 7, 8계단 밑으로 택시 오는데 택시를 처음에 탔을 때 제가 포항에서 제일 충격받았던 게 제 친구가 이제 저랑 데리고 이제 뭐 어디 맛있는 거 사준다고 이제 갔었는데 택시를 딱 타고 아저씨 시내요 하면은 택시가 출발을 해요. 포항에서는 시내요 하면 딱 출발을 하는 곳이 있고 더 얘기 안 해도 내려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체국이요 이러면 내려주는 데가 있어요. 국민은행 사거리요 이러면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뭐 5거리요 6거리요 이래도 가는 곳이 있고 그래서 시내라고 써 있고 실제로 길바닥에도 다운타운 시내라고 사인보드에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크지는 않죠. 이제 인구가 50만이지만 근데 이런 포항 같은 도시의 특징이 이제 젊은 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던 그 05년도에서 뭐 10년도 그때만 해도 젊은 사람이 없었고 그냥 포항에서 시내에 나가봐야 젊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포항공대, 한동대,
그다음에 포항 일대인가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해병대 사람들 좀 있고, 그냥 그 이제 원래 그 토박이로 사는 사람들 그 정도의 인구입니다. 근데 한동대도 그냥 저쪽 아마 구석에 있어서 시내에 잘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포항공대도 사실 시내 가서 놀지는 않으니까 시내에 가봐야 젊은 사람이 저 때도 없었고,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 됐을 때가 10년도 뭐 이때쯤인데, 이제 심심하면 이제 포항의 바닷가가 요즘에는 영일대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저 때는 북부 해수욕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부 해수욕장이나 혹은 뭐 이제 효자동 근처에서 이제 쌍용 사거리라고 뭐 쌍사 이러면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쌍사가 서울로 치면은 뭐 신천 뭐 이런데 약간 뭐 홍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뭐 좀 이제 약간 그런 술동네 같았는데, 그런데 가도 사람 없고, 이제 저희 때는 효자동 터미널 근처에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게 있었는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 없어요. 아예 없고, 북부 해수욕장 같은 데도 다 없는데, 이제 요즘에는 북부 해수욕장이 워낙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요즘에는 젊은 인구들도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뭐 주말에 이제 부산이나 대구에서 이제 드라이브 하러 온 사람들이지, 이제 현주 원주민들이 거기에 20, 30대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혼인 정년기인 사람이 포항에 있다는 거는 사실 진짜 여우의 삶일 수가 없죠. 사실 정숙이 외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적당히 인기가 있잖아요. 본인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아주 이상하진 않은 게, 막 자기가 이렇게 관심을 받아도 되는 건지 뭐 굉장히 뭐 본인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관심이 많으니까 본인도 이런저런 가능성을 재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막 관심이 많은 거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여기저기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본인이 꽤 초지일관 처음부터 이제 상철 쪽에 관심을 보였나 이랬잖아요. 우리가 상철에서 이제 까이니까 그 다음에 좀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당연한 모습이죠. 정상인도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꽤 인기를 받고 있었고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표정 관리 되지 않는 모습이 다 나올 수 있어서 그냥 다 보통 사람의 모습인 것 같고, 포항에서는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나이에 뭐 나가서 살지 않고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것도 되게 그냥 정상적인 가정에 되게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고, 진짜 본인을 이제 굉장히 계산적으로 더 할 것 같았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 외모가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인기가 있다는 거 알면 자기가 이제 혼기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부산, 해운대 뭐 이런 좋은 동네 와서 나와 살 거고, 전혀 연고지와 상관없는 동네에 단칸방이라도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랑 뭐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하는 운동 뭐 있잖아요. 크로스핏 뭐 그런 거를 뭐 압구정동이랑 막 서초구 반포동 이런 데 가서 하고 다닌다든지, 뭐 도대체 동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하겠지. 이게 그냥 포항에서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본인이 이제 부울경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쪽에서 살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것도 그냥 이제 평범한 소시민의 삶인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나쁘게만 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도 본인의 가치를 더 높이고 싶으면 포항을 탈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항에 있으면 이게 본인의 가치를 매우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예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부산 포항 만나는 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 거리는.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정숙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사람이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양보를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이상한 표현으로 느껴졌고, 뭔가 다른 사람의 배려를 이렇게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 걸 막 피해의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뭐 애를 낳아줬다 뭐 이런 막 되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표현으로 그런 거를 연결짓기는 어렵지만, 이게 뭔가 양보를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냥 어쩌다 나온 표현이면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정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나 옷이 막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이 사람 좀 생각보다 진정성이 보였는데, 보통 방송에 나오면 그냥 이슈를 끌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달리기를 할 때 진짜 잘 뛰잖아요.
열심히 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생각보다 이 사람 꽤 진정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괜히 뭐 자기 운동 뭐 이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 운동 그렇게 별로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좀 운동을 그래도 꽤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정신과 신체가 꽤 건강한 사람이고, 가정도 평화로운 사람인 것 같고, 본인의 연고지와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진정성이 있고 설거지도 일상적인 것 같고, 뭐 그럭저럭 남자들한테 호감 가는 외모에 호감 가게 스타일을 하고, 어떤 걸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알고, 뭐 이런 건 다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양보를 당했다, 이 표현은 좀 이상했고요. 그 다음에 영수는 이제 이 사람은 일단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86년생인데 이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존잘러의 삶에 대해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처음에 뭐 이상한 후드 같은 걸 입고 나왔는데 나올 때 별로 성의가 없어 보이긴 했는데 그냥 존잘러의 이 여유가 아닌가 싶었고, 이 사람 차가 티볼리예요. 제가 티볼리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40 정도의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티볼리가 막 엄청 좋은 차는 아니니까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 거랑 또 막 아주 어울리진 않잖아요. 티볼리가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역시 페이스 바이 페이스다라는 게 저도 느껴졌고, 남자로서도 그래, 티볼리를 타도 사람이 괜찮으면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무슨 예전 과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뭐 연극 같은 거 좀 하다가 뭐 배우 같은 거 지망생으로 이거저거 하다가 뭐 돈벌이가 안 돼 유명한 스타 배우가 돼도 뭐 부족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이 연극이나 배우 이런 걸 하면서 더 뭐 라인이 있다거나 본인이 정말 또 아주 독하게 이기적이어서 이렇게 막 경쟁자들 제끼면서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쪽 업계에서 생존을 하지 못했던 걸 보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기적이고, 뭐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그런 사람은 좀 생각보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40에 가까운 거의 40인 나이인데 40인가 39인가 이럴 텐데, 이 나이가 그냥 많은 연애 경험 속에서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의욕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이제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숙을 관심은 가졌지만 거리가 멀어서 바로 제꼈고, 바로 제끼면서 이 사람이 했던 표현이 관심이 생기면 이제 더 문제다, 그래서 그냥 관심을 안 갖겠다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애를 다 해본 적이 있고 했을 때 결말이 좋지 않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관심이 생기면 더 골치 아프다라는 게 이제 많은 경험 속에 깨달음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순자가 약간 또 관심을 보일 때 그냥 거절을 몇 번 하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확실하게 거절을 또 끊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좀 많은, 역시 존잘러의 삶의 경험이 있어 보이고, 뭐 욕도 많이 먹던데 저는 그런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어설프게, 그러니까 그 순자는 이게 연애 경험이 제 생각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계속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네? 이건 완전히 거절한 건 아니니까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확실하게 거절한 건 아니니까 내가 더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제 영수가 이제 확실하게 거절을 딱 한 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 영수에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이제 남녀가 만남에 있어서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영수는 정숙을 소개팅에서 만났으면 만나지도 않았겠지만 만났어도 한 번 만나고 절대 다시 만나지 않았죠. 왜? 거리가 멀고 포항이니까 뭐 끌림은 있지만 이제 거기서 그냥 제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숙박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영수가 완전히 정숙에게 빠져들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소개팅이라는 거는 뭐 차 마시고 밥 먹고 한두 시간 있다 헤어지는 거고, 그래봐야 그걸 한두 번 더 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은 뭐 몇 박 며칠을 함께 하니까 적어도 뭐 72시간 이상 함께 있을 텐데, 이제 그 많은 시간이 있으면 남녀가 단순히 직업, 외모, 자동차, 패션 이런 거 외에 그 외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고, 없던 감정도 갑자기 생겨나고 그 조절되지 않는 감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영수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중요성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남녀 관계에서 영숙과 정숙은 영수가 전혀 관심을 가질 상대가 아니었는데, 거리만으로도. 그런데 그냥 이 울타리 안에 몇 날 며칠을
가둬놓고 인간 실험을 하니까 이게 관심이 생기는 걸 보면 결국은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마주침과 억지로 소개팅, 인위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당 시간을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의 중요성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저는 하지 않지만 러닝 동호회 뭐 이런 거라든지 막 그 남녀들 만나려고 막 하는 동호회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좀 중요한 것 같고, 상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상철 존잘러의 삶이 느껴졌고요. 상철은 지나치게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에게 피해를 줄까봐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초반에는 정숙을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심을 하고 옥순인가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옥순에 대해 결정한 것도 좀 고민하고 있는 모습까지 제가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은 오히려 본인에게 손해가 큰 것 같고, 그 고민할 시간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만나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다시 다른 사람 만나면 그게 오히려 더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고 더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것 같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정숙? 옥순? 정숙? 옥순?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숙이 아닌 것 같다라고 걸러내는 것까지는 이제 또 현명해 보였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또 만나다가 또 이제 약간 후회하는 것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 결국 상대도 본인을 만난다는 거는 그 사람도 생각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라서 상대를 일단 만나보겠다라는 것도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악의를 갖고 잘해볼 생각이 1도 없으면서 갖고 놀려고 만나는 거는 뭐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상철이 지금 뭐 옥순이든 정숙이든 만나보려고 하는 게 생각이 없이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초반에 정숙이랑 잘 지내서 하다가 아닌 것 같다라면 정리하고 옥순이랑 만났으면 이쪽도 저쪽도 후회가 없는 이제 만남이 되었을 것 같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만나는 그 상대도 생각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또 만나봐야 아는 게 있고,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상철은 자동차가 이제 K5죠. 그래서 역시 존잘러가 K5 타고 다니니까 그 K5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냥 이 정도의 나이대가 타기에 참 훌륭한 차로 보이고, 오히려 너무 이렇게 겁먹던 차를 타는 것보다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고, 영식, 이 사람이 또 굉장히 특이한데, 영식이 사실 영수랑 상철 때문에 그렇지 생각보다 키 크고 생각보다 잘생겼고,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영식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되게 좀 생각이 건전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자기만의 좀 철학이 있고, 이제 남들이랑 비교를 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 이제 되게 정숙한테 다 갈 때 본인이 이제 자기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서 자기 페이스의 삶에서 만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꽤 좋거든요. 이 영식이 이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부산 쪽에 있는 사람을 막 상담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그 부산 쪽에 있는 사람이 정숙을 좋아하니까, 뭐 너가 뭐 꿀리지 않는다, 나쁘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면 뭐 혼자 데이트를 해보면 호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볼 때 너 괜찮다, 뭐 해볼만 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담을 아마 광수한테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또 같이 있는 남자들한테도 이렇게 질투를 하지도 않고, 되게 막 이렇게 상담도 잘 해주고, 그걸 또 긍정적인 면들을 위주로 보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참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뭐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굉장히 생각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에 철학이 있고, 상대의 좋은 점들을 위주로 보고, 뭐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고, 뭐 사실 은근히 직업도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뭐 경제적으로 강인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댓글에서는 욕을 많이 먹던데, 뭐 그런 표현을 이제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냥 굉장히 솔직해 보여서 좋아 보였습니다. 좋으신 분인 것 같고,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잘 살 것 같고, 상대도 되게 배려받으면서 잘 사실 것 같습니다. 여성분도 의외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근데 오히려 반면에 이제 영수와 상철은 너무 고민도 많고 이래서 결국에는 선택 후에 결혼을 해도 이런저런 고민을 계속 하면서 산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지만 영식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되게 보고 배울 게 많고. 참고로 영식은 산타페 DM을 타고요. 영호가 생각보다 고학력이고 외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연대공대 나와서 자기 학력이 꽤 좋으니까 이거저거 하다가 뭐 본인이 좀 꼬인 게 있었던 것 같고, 뭐 꼬여서 본인이 뭐 이제 공대 출신이면 뭐 물리나 수학 강의는 잘하니까 이제 학원계로 진출했던 것 같고, 학원계에서 이제 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꽤 좋다 보니까 이제 차도 좋은 차 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우디 Q8인 것 같아요. 잠깐 화면에 나온 게 있는데 아우디 Q8을 제가 보니까 신차 가격은 1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1억 더 하나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정도 금액의 차를 사면서 뭐 아우디를 사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현금 흐름이 꽤 좋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화면에 나와서는 노력을 거의 아예 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그냥 이런 공대에서 있고 뭐 공대 아르미 같은 정숙에 끌려다니는 남자들 보면서 본인의 그냥 1인 시위하면서 그냥 본인의 길을 갔던 것 같고, 뭐 실제로 저도 공대 출신이지만 그냥 이렇게 공대에 있고 이러다 보면 별로 여자 만날 기회 없는 사람들 별로 없기도 하고 그냥 자기 생활하고 뭐 시험 준비하고 이러면서 세월이 갔으면 별로 여자 만날 기회가 뭐 소개팅 말고는 별로 없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좀 잘생긴 사람들이 또 꽤 많으니까 이제 영수, 상철, 영식 뭐 이렇게 또 완전 메이저리그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 와일드라이프에서 경쟁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고, 노력을 별로 안 하는데 노력을 별로 안 하니까 이제 기회가 거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사실 영호가 약간 조금만 더 꾸며도 외모가 전혀 나쁘지가 않고 괜찮고 학력도 좋고 좋은 차도 타고 벌이도 괜찮고 뭐 사람도 이상하지 않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기회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굴러 들어오진 않는다.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영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나온 여성 출연자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보였고 너무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숙이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영자는 계속 이런저런 선택에서 후순위가 되고 약간 꽝 대신 닭인 느낌인데, 영자는 그 모든 순간에 본인을 다 꾸미고 한 채의 흐트럼도 없이 이렇게 여성스럽고 예쁘게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냥 뭐 달리기 하거나 이렇게 뭐 야외 모일 때 보면은 이 현숙이 이따 얘기할 텐데 무슨 이상한 체육 선생님 같은 추리닝 입고 나오고 뭐 이러기도 하고 이러던데, 영자는 그때도 이제 뭐 청바지에 예쁘게 옷 입고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선택에서 본인이 생각보다 가치가 있는 거에 비해서 선택에서 계속 까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멘탈이 흔들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그 순자는 조금 막 불쾌하고 조금 뭐 이런 어이없어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영자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 보였죠. 멘탈도 되게 건강하고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어떤 끌림에 대한 그 목적이 좀 확실히 있어 보였고, 여기서 이 사람이 하는 표현 중에 뭐 아이를 낳고 싶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표현도 뭐 막 이렇게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의 모습도 아닌 것 같고 되게 그냥 건강한 사람 같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편에서 영자가 너무 저평가된 것 같다. 그래서 좋으신 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본인을 너무 저평가하지 않으면, 자기소개할 때는 영자가 너무 이제 다양한 활동이 있고 취미가 많아 보이고 이래서 좀 오히려 그런 게 좀 안 좋게 보였는데, 뭐 사람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되게 건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수가 좀 아쉬운데, 이제 굉장히 사람이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끌림을 향해서 선택을 해서 끊임없이 그 끌림을 향해 가고 하는데, 이제 그 정숙이 거절을 하죠. 직업이 뭐 너무 좋아서 자기랑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그냥 거절인 거거든요. 그냥 거절인데, 사실 그 정도의 거절을 하면 알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끌림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정숙이 이제 나중에 뭐 한 번의 데이트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데이트에서는 뭐 정숙이 광수랑 데이트를 할 때도 이제 도대체 끌림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만나야 될 사람과 끌림이 있는 사람과의 괴리가 항상 있는데, 결국 이제 정숙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광수를 생각할 것 같기는 해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끌림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수가 타고난 차가 제규어 뭐 F타입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규어 F타입이 무슨 차인지 잘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좋은 차에 의한 후광 효과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직업에 의한 후광 효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기서 보면. 그래서 생각보다 결국 남녀의 만남에 있어서는 외모, 키, 그런 끌림, 티키타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직업, 결국은 직업은 다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하는 요소는 되는데, 그 노력 속에 많은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또 끌림을 얻어낼 수 있을지언정, 생각보다 직업도 좀 한계가 있다는 게 보였고, 자동차라는 후광은 전혀 이 모임에서는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숙은 괜찮긴 한데, 이제 패션에 대한 언급이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온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무슨 흰색 추리닝, 저 딱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입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와서 그것도 좀 아니다 싶었고, 이게 뭐 밖에 체육하러 나왔다고 해도 뭐 이렇게 나이키에서 나오는 러닝이나 뭐 나이키 테니스 옷들 보면 되게 예쁜 옷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예쁜 추리닝들도 있는데, 이게 현숙이 되게 운동도 하고 이래서 막 이렇게 몸도 좋잖아요. 자기 자신을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으면 딱 정말 제가 볼 때 나이키 러닝이나 나이키 테니스 옷 같은 거 예쁘게 딱 입고 나오면 그거 하나로도 달라 보이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상한 추리닝 입고 나온 것도 좀 그렇고, 좀 패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인천 생활을 좀 했거든요. 제가 포항 생활도 했고 뭐 인천 생활도 한 4, 5년 했었는데, 인천 갈 때 보면 이제 그 강남역에서 9100번 타거나 이제 홍대 신촌에서는 1401인가 뭐 1400번인가 이렇게 부천 통해서 이제 인하대 후문까지 가는 그 노선 있잖아요. 인천시청 후문 통과해가지고, 그런 버스들 저도 많이 탈 때 보면은 약간 그 인천 특유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패션이 되게 후천적인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마치 유전처럼 각인되어 있어서 잘 못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숙은 멘탈도 되게 건강해 보이고, 자기 관리도 잘 하는 것 같고, 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 본인의 패션이나 이런 걸로 스스로 깎아먹는 게 너무 많아 보여서,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욕먹을 것 같은데, 옥수는 그 패션 전공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던 어떤 패션 디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남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자기소개할 때 자기가 뭐 그 용산구 쪽 출신이고 뭐 그쪽에서 자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역시 남녀가 만남에 있어서는 거리와 살아온 환경이 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용산구 쪽에 살고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용산구에 살고 있고 뭐 거기서 뭐 중고등학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원주민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약간 압구정동이 왜 좋냐면, 내가 압구정동 살아요라고 하면 압구정동이라는 주소는 그 압구정동 그 세 가지의 아파트 말고는 그 주소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산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뭐 되게 작은 평수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집단의 그 정규 분포의 그 최애각이 거의 없고 굉장히 고른 집단이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근데 이제 용산구에 살아요라고 하면 이게 용산구 원주민인지 뭐 용산구에
뭔지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청담동에 살아요, 논현동에 살아요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저도 요즘 어디 사냐고 얘기하면 저 성수동 삽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해요. 뭐 성수동에 그 요즘에 아크로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트리마제 이런 데 사는 줄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서 항상 얘기합니다. 성수동 살아요. 근데 그런 데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이미 거기서 알아들어요. 아, 상상을 그런 데를 하고 있다. 그런 데 아니고 지금 5평짜리 월세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주소지가 참 불필요한 표현이 필요 없는 주소지가 있는데, 역시 압구정동이 참 그래서 주소지가 강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옥순이 그래서 자기는 멀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되게, 이 사람도 건강해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남자들이 좋아하는 패션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거기서 깎아먹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종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을 보고 느낀 점은 차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줬고, 직업조차도 이게 현실 세계에서 안 중요한 건 아닌데요. 직업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뭐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나진 모임과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이제 직업도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고, 역시 얼굴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얼굴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되게 서글프잖아요. 패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패션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호를 보면서 노력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얼굴이 제일 중요하고, 그건 어쩔 수 없고, 바꿀 수 있는 것, 패션이랑 노력에 대해서 생각하자. 여자는 더 예쁘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느낌으로, 남자 또한 상철이 되게 옷을 잘 입잖아요. 상철이.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졌고, 개인적으로는 영자가 되게 괜찮게 느껴졌는데, 영자랑 영호랑 좀 나중에 서로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안에서는 서로 끌림이 없긴 없었는데, 그냥 두세 번 정도를 1대1로 만나면, 영호가 1대1로 만났을 때는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실제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뭐 이렇게 경쟁 구도에서는 이제 와일드라이프에서 본인이 뭐 거의 이제 경쟁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호도 생각보다 인물도 괜찮고, 뭐 벌이도 괜찮고, 학력도 괜찮고, 영자도 되게 괜찮은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영자랑 영호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 것 같진 않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좋아요가 별로 없고 뭐 이러면 그냥 제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업은 이제 중고차 유튜버.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